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절규를 하며 한 어머니는 자식과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몸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전 몸살로 힘든 상황에서 아기가 젖을 빨 때마다 엄마는 몸서리를 치며 젖을 문 아기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는 이런 상태에서 젖을 빨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안 먹는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생존을 위해 먹어야만 하는 아기.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며 먹을 수 없는 아기는 젖을 빨면서 엄마가 제공하는 우울, 화와 같은 정서적인 젖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마이클 아이건은 정서적인 양분을 흡수하려면 독소도 함께 흡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기는 수유 과정에서 엄마가 제공하는 독소를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많은 정서적인 문제와 돌봄을 위한 양육 과정에서의 있었던 상호작용의 패턴을 아기는 젖과 함께 수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에 경험되었던 엄마에게서 수유되었던 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동을 마이클 아이건은 저서 독이 든 양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 책 속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의 심리상담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사례처럼 안정된 돌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독으로 오염된 채로 살아온 삶은 오랜 세월을 독에 적응해 온 삶이기에 좋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독에 친숙하고 익숙하여져서 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며 반대로 좋은 양분은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독이 없으면 도리어 삶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거나 독이 섞여지지 않으면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심리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여성의 첫사랑은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이며 직장 상사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점심 식사 중에 또는 틈틈이 차 한잔하면서 자신의 부부 갈등 문제를 이 여성에게 하소연하게 되었고, 이 여성은 이런 하소연을 들으면서
일찍이 바람나서 집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 아빠를 돌봐야 했던 자신의 아픔들이 재경험되며 직장 상사에게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를 아빠와 동일시하면서 선을 넘는 깊은 관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사실들이 가정과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 여성을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 한 사람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차츰 위기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즉석에서 단체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뒤엉켜 술자리를 갔던 중에 성적 욕망에 빠져 그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한 남성과 선을 넘는 잠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너무 황당했으며 미친 짓을 했다는 죄책감 속에 헤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릴 적 바람 피우며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증오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더러운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증오와 죄책감 속에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면서 그저 삶을 내려놓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싸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지 못하였고, 아니 그 양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였기에 익숙하고 파괴적인 갈등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와 같은 남성들에게만 연민을 느꼈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아버지를 대하듯 그 대상들에게 빠져들었으며, 또한 엄마와 같은 성적 충동이 강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압되어 있었던 엄마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강하게 자극되었고,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굶주린 이 여성은 엄마에게서 버림받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내면 세계에 가둬두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갈망이 자극될 때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내면 세계에 갇혀있던 사랑 충동은 무분별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첫 단추에서부터 시작된 도구로부터의 오염은 한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양분 속의 독은 계속해서 독화된 오염물질을 흡수하게 만들며 정신과 몸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리고 독화된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이미 형성된 내면 세계의 프로그램은 독이 있는 상황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 자신이 성장했던 정서적인 환경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양분을 흡수할 줄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독을 흡수하며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정서적인 굶주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양분을 제공해주는 대상들로부터 거리를 둔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만 끝내고 싶은 생각만 하며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리상담은 양분과 독이 혼합된 공간으로 독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양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독에 오염된 대상들에게는 양분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양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분을 제공하며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기르는 것입니다. 만약 독으로 오염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과한 친절로 접근한다면 그들은 내면 세계에 형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저항이 불러일으켜지게 되는데 선한 뜻을 갖고 접근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며 철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뜻을 제공하려는 즉 양분을 제공하고자 했던 좋은 마음이 도리어 상처를 크게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삶을 위해 치료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나 독으로 오염된 사람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독에 감염되어 한평생 고통 속에서 갇혀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독을 추구하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의미와 심리적 역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살이라는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